홀로 남겨진 공간에서 개들이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이모, 이모부, 사촌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강아지 루나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용돈도 벌고 부잣집에서 지낼 생각에 설렜죠. 루나는 워낙 얌전하고 손이 안 가는 강아지라 제가 가는 방마다 찰싹 붙어 따라다녔습니다. 지하 게임방에서 비디오 게임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루나가 갑자기 머리를 들더니 보일러실 방향을 빤히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저럴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이 들어 게임을 멈췄습니다. 보일러실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루나는 다시 머리를 들더니 그곳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찝찝해서 결국 게임을 끄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고 루나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1층의 별채 같은 게임방에서 더 놀다 늦게서야 잠을 잘 손님방으로 갔습니다. 루나는 제 침대 옆에 자리 잡고 누웠습니다. 얼마 후 잠이 들었는데 섬뜩한 소리 때문에 잠이 깼습니다. 곧바로 스탠드를 켰습니다. 루나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였지만 무언가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렀지만 루나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옷장 문을 노려보기 시작했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루나의 짖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루나의 시선이 향한 곳은 미닫이 나무 옷장이었는데 옷장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살금살금 기어나와 옷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옷장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다다랐을 때 침대에서는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문틈 사이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둠 때문에 얼굴이나 형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틈새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벽과 옷장 문 사이에 완벽하게 자리 잡은 채 방 안을, 그리고 이제는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고 루나를 안아들고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을 챙겨 앞문으로 주랭랑쳤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집을 수색했고 지하실 식료품 저장실에서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루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생각과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추운 12월의 시골. 친구 부탁으로 그의 개 체스터를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워낙 외진 곳이라 울타리가 없어 체스터를 숲으로 도망치지 않게 하려면 추워도 산책을 시켜야 했습니다. 친구가 준 낡은 목줄을 채우자 체스터는 힘껏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찬 공기가 온몸을 얼어버리게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산책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체스터는 흘길 옆의 나무를 향해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숲속 어딘가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체스터의 크고 굵은 짖음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체스터는 저를 숲 안으로 잡아 끌려 했고 제가 버티는 순간 낡은 목줄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체스터는 곧바로 숲속으로 사라졌고 짖음소리는 점점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 불빛만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체스터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체스터가 돌아오는 줄 알고 기뻐했지만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깨달았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고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내 발이 아닌 두 발.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얼른 휴대전화 불빛을 껐습니다. 누군가 숲속에서
제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고 길 쪽으로 다시 살금살금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렸을 때 그 발소리가 멈췄는지 멀어졌는지 모르게 조용해졌습니다. 안심한 저는 발걸음을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바로 앞에 검은 물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막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제 발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깨가 딱딱하고 나무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의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후드를 깊게 눌러 쓴 채 나무를 향해 서 있었는데 후드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긴 막대기 하나가 후드를 지탱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네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소리를 냈던 무언가는 아직 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리가 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죽으림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체스터를 찾으러 가지 않았고 체스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고 그는 저를 몹시 원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숲에서 체스터의 겁에 질린 짖음소리가 들려오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 창밖을 봤지만 밖은 고요했습니다. 체스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마네킹은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발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용돈을 벌기 위해 이웃집 할머니의 강아지 헤이즐을 하룻밤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혼자이길 즐기는 분이라 왠지 으스스한 분위기가 있었고 강아지에 극도로 집착하며 저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집 손님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강아지는 작고 하얗고 복슬복슬했지만 시끄럽고 짜증나는 개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휴대폰 게임만 했어요. 심심한 찰나 할머니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침실 문이 열려 있길래 몰래 들어가 집을 좀 둘러봤습니다. 방에는 고풍스러운 가구와 인도풍 문양의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저는 헤이즐의 끊임없는 짖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짖음소리가 어딘가 둔탁하게 막힌 듯한 소리였고 마치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곳 할머니의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양탄자가 구석으로 돌돌 말려 있었고 그 아래 바닥에 있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래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헤이즐의 짖음소리는 분명히 그 지하 공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헤이즐이 저 아래 무언가를 향해 짖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 감히 불빛을 비춰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헤이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짖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헤이즐이 뛰쳐나오기를 바랐지만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열린 문틈을 잡고 올라오려는 남자의 손을 본 저는 본능적으로 집을 뛰쳐나가 부모님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할머니의 침실을 확인했지만 양탄자는 다시 덮여 있었고 바닥 문은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문을 열고 확인했고 기어다닐 만한 빈 공간을 발견했지만 사람이나 헤이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를 대신해 그 일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격렬하게 화를 내며 밤마다 악마들이 아래에서 소리를 낸다고 중얼거리고는 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통곡했습니다.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할머니가 안타깝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희는 할머니와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도 피했습니다. 그 밤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